이 아가씨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인가 하고 보니 그렇지는 않은 것이 이를 검게 물들이고 눈썹은 밀었다. 얼굴은 둥근 편으로 보기가 좋고 눈에는 영리한 성격이 나타나 있다. 귀도 귀엽게 붙어 있고 피부는 곱고 희다. 기모노를 입은 맵시 또한 더할 나위 없이 멋있었다. 이는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 중 하나인 고쇼쿠 고니논나에서 15에서 16세 전후로 되어 보이는 아가씨를 묘사한 장면입니다. 방금 소설의 묘사 장면은 옛 일본에서도 흰 피부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의 독특한 화장술인 오하구로와 히키마요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하구로와 히키마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일본은 고대부터 근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주로 신분이 높은 귀여운 여성이 자신의 치아를 검게 물들이곤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풍습을 경악스럽게 생각하거나 개그 소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와 미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단정하게 물들인 오하구로는 치아를 두드러지지 않게 하며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인상은 부드럽게 보이는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치과 위생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오하구로는 치아열과 치아의 변색을 숨기고 여기에 사용된 염료가 악취와 충치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짙고 광택마저 나는 칠흑으로 물들인 치아는 아름답게 여겨졌죠. 오하구로는 건강과 미용을 위해 여성들의 화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여성들만 누리던 오하구로는 에도 시대에 이르러서는 서민에게도 퍼졌습니다. 이 시기에 그려진 미이나 파나에서는 화장을 하면서 이를 물들이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도 하죠. 실제로 존재했던 게이샤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 속에서 살짝 벌린 앙증맞은 입술 사이로 검은 치아가 보입니다. 한편 근대기의 일본 소설가 다니자키 주니치로는 일본의 전통미를 서양적인 신미감과 비교하면서 오하구로를 한 여성에게서 독특하고 요염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오하구로가 얼마나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신분이 높은 여성들은 혼수품으로 화장 도구를 지참해 갔습니다. 이 도구들은 세트를 이루어 꽃과 나무, 동물 무늬 혹은 가문의 문장으로 꾸며졌고 금가루와 오칠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화장 도구함에는 치아를 물들이는 재료를 담은 상자, 물그릇, 붓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오하구로에 사용하는 재료는 어떻게 만들까요? 철가루, 쌀겨, 술로 구성된 재료를 오베자 가루 등과 섞으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베자 가루는 온나무과 식물인 불나무에 생긴 벌레 혹을 건조시켜 가루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탄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치아 위생에 좋고 충치 예방도 가능했다죠. 그런데 오하구로는 한 번 한 것으로 계속 검은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몇 번이고 혹은 수일에 걸쳐 다시 물들이는 작업을 했다고 하죠. 이 오하구로와 세트였던 것이 히키마유라는 눈썹 화장법입니다. 보통 귀여운 여성이 이 두 가지로 얼굴을 꾸몄는데요. 원래 있던 눈썹을 밀고 그 위에 고침 모양처럼 통통한 눈썹을 그려놨습니다. 우키요에 그려진 미인화에는 이처럼 히키마유를 한 여성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눈썹을 민 자리를 푸르스름하게 표현한 것이 독특합니다. 우키요의 미인화에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여성을 모델로 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혼이지만 30살 이하의 여성을 그릴 때는 원래 눈썹을 밀었어도 일부러 눈썹을 그려넣기도 했는데요. 이는 눈썹이 없으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한편 눈썹을 밀고 새로 그리는 방식을 자세히 해설한 책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글뿐만 아니라 도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아깝구나 치아가 검네. 이는 당대에 읊어진 시였는데요. 말 그대로 보기에 아름다운 아가씨이지만 치아를 검게 물들이고 있어서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내용입니다. 즉 오하구로와 히키마유는 미용법에 그치지 않고 여성의 나이와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도 시대에 저술된 이 책에서는 새로 눈썹을 그리거나 눈썹을 밀고 뽑는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눈과 입술을 각각 클로즈업해서 화장법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네요. 눈썹을 아예 없앤 여성상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습은 일본이 정식으로 개항한 이래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일본으로 넘어온 한 외국인은 오하구로 풍습을 보고 이런 식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섬세한 얼굴의 아직 어린 아가씨에게 내 눈이 멈췄다. 그 아가씨는 이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다. 결혼한 부인이라는 표시다. 검게 물들인 무시무시한 이다. 1868년과 1870년에 걸쳐 근대 국가를 지향한 일본 정부는 황족이나 귀족들에 대해서도 오하구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1873년에는 쇼켄 황태후가 솔선하여 이를 검게 물들이거나 눈썹을 미는 것을 그만두어서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흰 치아가 아름답다는 인식이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1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오하구로가 갑자기 금지되고 검은 치아를 버려야 했던 당시 여성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오늘날 일본에서 오하구로와 히키마유는 대중이 선호하는 화장법은 아닙니다. 다만 옛 일본의 한면을 장식했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전통으로 남아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하구로와 히키마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묘미 냠냠이었습니다.